추석이 끝나고 연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지역에 8,300가구에 달하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 물량이 쏟아져 무주택 서민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P2P 업체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률이 일반 P2P 투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PF 대출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자동차가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자동차 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국내 기준금리도 상승하면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이 올라 은행주의 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추석 연휴 뒤 연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지역에 8,300가구에 달하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분양가 10억 원을 훌쩍 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노리기보단 분양가가 절반가량인 경기 인천 지역에 무주택 서민이 몰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경기 인천 재건축 재개발 분양 물량은 8,373가구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배가량 많은 물량입니다. 내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될 예정이라 내년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가가 10억 원가량 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성이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분양한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 59.92제곱미터 분양가는 10억 7,100만 원에서 11억 2,900만 원.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도 전용 80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 8,900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입니다. 서울은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인 탓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LTV DTI 50%가 적용됩니다. 집값의 절반만 대출이 가능해 5억 원가량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무주택 서민의 눈길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경기 지역 전용 80제곱미터 분양가는 2억 9,100만 원, 인천 지역 전용 80제곱미터 분양가는 2억 6,100만 원입니다. 과천, 성남 등 일부 지역은 6억에서 7억 원을 넘는 곳도 있지만 용인, 수원 등은 4억에서 5억 원가량으로 대부분 서울보다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한편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올 4분기 서울 재건축 재개발 일반 분양 물량은 5,802가구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 줄었습니다. 최근엔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후분양제로 방향을 트는 재건축 단지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올해 분양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생활 편의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P2P 업체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률이 일반 P2P 투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20%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는 얘긴데요. 금융위원회가 P2P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부동산 PF 대출 상품 투자에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부동산 PF 비중이 50% 이상인 P2P 업체의 평균 부실률은 1.69%로 여타 P2P 업체 평균 0.46%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부동산 PF 대출의 투자 위험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PF, P2P 대출 투자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 반드시 위험 요인을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본인이 투자하는 대출 상품에 상환 책임을 지는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에 차주의 자기자본이 투입되는 경우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가 하락 시에도 대출금 보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만 해도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20%인 경우만 대출이 가능해 자기자본 비율이 이보다 낮은 경우 차주가 다른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일 공산이 큽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토지 잔금이나 공사비 등 대출 목적에 따라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가 채무 상환에 필수적입니다. 대출 목적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집행과 공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동시에 여러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다른 사업장의 부실이 투자 대상 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금융위는 저축은행 PF 대출 금리인 8에서 12%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은 반드시 그만큼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통상임금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기아자동차가 오는 25일부터 잔업 전면 중단과 특근 최소화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감산에 돌입한 건데 기아차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최근 판매 부진과 통상임금 소송에 시달리고 있어 도미노 파장이 우려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아차가 다음 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잔업을 아예 없애고 특근도 최대로 줄이겠다는 건데 판매 부진에 예상치 못한 임금 인상 요인까지 생기자 극약 처방에 나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판매 부진과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 실적이 반토막 나면서 판매가 부진하고 재고가 증가해 작업 중단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른 부담입니다. 기아차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장부상 약 1조 원에 이르는 손실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늘어나면서 사측으로서는 부담을 그나마 줄이기 위해 아예 수당이 지급되는 작업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노조를 상대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품업계도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완성차의 생산량 감소는 곧 부품업체의 일감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업계의 도미노 파장도 걱정거리입니다. 기아차뿐 아니라 최근 다른 자동차 업체들 역시 판매 감소와 통상임금 이슈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 즉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통상임금에서 자유로운 해외 생산 기지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커지며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기도 했지만 생각만큼 타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말까지 적어도 한 차례, 내년에 두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에서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권 수익성의 핵심 지표인 순이자 마진도 오릅니다. 현재 은행주들의 주가는 부동산 대출 규제 등 이슈로 7월 말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라 저가 메리트도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글로벌 금리가 어쨌든 상승 사이클에 있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고 순이자 마진 환경 자체가 결국은 개선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라든지 밸류에이션 메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습니다. 은행권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긍정적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은행권 상장기업 9곳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4조 2,78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은 특히 KB금융이 연간 실적 기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낼 것이라며 목표 주가로 73,000원에서 7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KB금융의 종가는 57,100원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타격도 우려한 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총액은 여전히 늘고 있고 신용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KB하나, 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9조 13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 4,654억 원 증가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3조 9,188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3,899억 원 늘었고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22조 7,804억 원으로 4,618억 원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급격히 늘면서 각국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요. 일본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포인트의 오다 겐키 대표가 서울경제TV를 직접 방문해 규제에 대한 입장과 가상화폐의 전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仮想通貨っていうとですね、いわゆる反社会的勢力とかテロリストとかが使っていたというイメージが あったんですけども、ちゃんと誰が買ってで誰に送って誰が使っているのかとかっていう、それをちゃんと監視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初めて仮想通貨の透明性が出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して、はい。 다음 달 국내 진출을 앞둔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의 오다 겐키 대표는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난달 말 기준 가상화폐 거래량이 2조 6천억 원을 돌파해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로 대마를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거나 직접 대마를 재배해 가상화폐를 받고 유통한 범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급성장하는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르면 연말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등의 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오다 대표는 일본에도 똑같은 규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 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양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실명제를 통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군가에 의해 관리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가상화폐의 자율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이미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아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라며 한국에 진출하기로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다 대표가 이끄는 비트포인트는 일본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나로 최근 신설법인인 비트포인트 코리아를 설립,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금융망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를 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관, 개인을 제재하는 고강도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뿐 아니라 운송과 무역 분야까지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대북 경제 봉쇄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중요한 거래를 고의적으로 수행하거나 도와주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부 장관에 부여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달러화 유입 경로로 지목돼 왔으나 제재망을 비켜간 중국 대형은행들을 향해 만약 북한과 거래한다면 미국의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최후 통첩성 경고로 해석됩니다. D램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 사태가 2018년까지 계속되며 시장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2018년 D램의 공급은 연간 19.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가장 낮은 수치로 D램 수요 전망은 공급률을 웃도는 20.6%로 전망됐습니다.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D램 제조사들이 내년도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집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D램 익스체인지는 분석했습니다. D램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등 3개사가 사실상 과점하는 구조입니다. 이들 3개사가 모두 내년에 설비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시장에서 호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실적 전망에도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 D램 단가 인상 효과로 수익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료 책정으로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되돌려받을 금액이 종전의 추정치였던 100억 원에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과다 책정 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금액이 모두 200억 원에 달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업계는 180억 원, 손해보험업계는 20억 원입니다. 금감원이 지난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에 대해 감리한 결과 생명보험사들은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었는데도 자기부담률이 높은 상품의 보험료를 낮은 상품보다 높게 책정했습니다. 자기부담률이 높아 보장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합니다. 또 2014년 8월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한 노후실손보험도 일부 상품의 보험료가 과다 책정됐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과다 책정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신용 융자 잔액이 4조 5천억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코스닥 주식을 사들인 금액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신용 융자 잔액은 18일 4조 4,612억 원, 19일 4조 4,844억 원, 20일 4조 5,174억 원을 기록하며 4일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 다시 각광을 받고 4차 산업혁명 수혜 기대감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신용융자는 그야말로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의 설문조사 결과 올 추석 연휴에 쓸 총 예산으로 40만 원을 꼽은 응답자가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10대 주범이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작년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사망자 수는 28만 827명으로 전년보다 4,932명, 1.8% 증가했습니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총무부와 감찰실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조직적인 채용 비리 저지를 혐의는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고, 국장급 이사 임보 씨 등 현직 고위 간부 3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놀이공원들이 다양한 테마와 VR 기술 등으로 인해서 다채로워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놀이공원을 좀비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샌드라이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벤가일랜드가 살아있는 신체들에게 점령당했다고 합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격리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녁이 되면서 서서히 어두워지면 뉴스 속보와 함께 놀이공원을 좀비들이 점령합니다. 3m의 대형 좀비들이 돌아다니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실감나게 분장한 연기자들은 절뚝거리며 괴기스럽게 관람객들에게 다가옵니다. 좀비 분장한 사람들이 막 무슨 이상한 칼 들고 다가오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무서웠어요. 특히 축제 기간 동안에만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은 극강의 공포를 선사합니다. 좀비를 만드는 죽음의 좀비 공장을 살아서 탈출해야 하는 컨셉의 어트랙션. 어두운 미로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좀비 분장을 한 연기자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섬뜩한 경험을 안겨줍니다. 체험하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중도 포기하고 나왔어요. 막 뒤에서 막 쫓아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저 혼자 막 안 만지는데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떡해.
직접 좀비로 변신해보는 특별한 추억도 남겨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분장을 받아봤는데 특수물감을 칠한 붓이 얼굴을 스치자 순식간에 실감나는 상처가 완성됩니다. 얼굴 전체를 분장받고 코스프레 의상까지 입으면 영락없는 좀비가 완성됩니다. 할로윈 축제이기도 하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장했어요. 네, 더 스릴감 있고 재밌어요. 첨단 기술로 만나보는 공포 체험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 VR 기기를 착용하면 외딴 별장 속 공간에 홀로 남게 됩니다. 벽으로 걸어가 캐비넷을 열면 그 안에 숨어있던 유령이 등장하고 서랍을 열면 잘려진 손들이 우글댑니다. 제 주도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더 리얼했고요. 또 촉감 같은 게 또 있으니까 또 사운드도 그렇고 훨씬 더 리얼하고 또 되게 와닿고 넘어질 뻔했어요. 되게 무서워가지고. 빗자루 모형에 앉아 VR 기기를 쓰기만 하면 마법사가 돼서 공동묘지를 날아다니는 가상여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좀비와 호박괴물을 피해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다 보면 놀이공원인지 공동묘지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하나, 둘, 또 빗자루를 타고 점프한 순간을 여러 대의 특수 카메라로 포착해 찰나의 순간을 3차원 정지 화면으로 남겨볼 수도 있고 VR 기기를 쓰고 좀비를 퇴치하는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AR, VR 기술을 통해 고객들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좀비 퍼포먼스도 압권입니다.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수십 명의 좀비들이 함께 괴기스러운 몸동작으로 군무를 추는데 탄성을 자아냅니다. 좀비가 점령한 놀이공원답게 피범벅된 짜장면부터 수혈팩에 든 빨간 음료까지 할로윈 컨셉의 간담 서늘한 먹거리들도 재미를 더해줍니다.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할로윈 축제는 모두 11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좀비 떼가 출몰하는 놀이공원, VR 가상현실로 즐겨보는 귀신의 집. 선선해진 가을밤에 심장이 쫄깃해지는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씨입니다.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가을이 깊어진다는 추분절기지만 주말 동안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역시나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일교차가 큰 날씨가 되겠고요. 또 황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살펴보면 아침에는 서울이 토요일 17도, 일요일은 16도로 서늘하겠는데요.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까요. 외출하신다면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옅은 황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황사의 영향으로 토요일에 서울, 경기, 강원, 영서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오후 들어서는 전국이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일요일까지도 이 황사가 잔류하면서 계속해서 한때 나쁨 단계가 유지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맑은 하늘 아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또한 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한낮에 강릉 울진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로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전주 대구 17도로 서늘하겠지만 낮부터는 대구 29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해상으로도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온 뒤 그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구름만 조금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